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의협심이나 정의감이 유달리 강한 사람들이 좀 있죠. 평범한 사람들은 귀찮아질까봐 혹은 좋은 게 좋아서 불이나 비리를 보고도 못 본 척할 때 용감하게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은요.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가 그만 범죄에 희생되고만 피해자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2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대학에서 야간반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대학생 아들이 가족과 연락이 끊기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친구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집을 나선 아들이 오후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이 대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의 친구들에게 수소문을 냈고요. 아들이 만나러 간다고 했던 친구, 정확하게는 아들과 같은 학과의 주간반 학생회장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 주간반 학생회장,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과 만났던 곳은 맞지만 이미 헤어졌고 나는 이미 자취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던 거죠. 결국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학생 아들의 목적지였던 이 주간반 학생회장의 자취집으로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사라진 아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또 아들과 이미 헤어졌다는 아들 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늦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결국 주간 학생회장의 집을 찾아갔는데 만났나요? 못 만났습니다. 이게 아마 평소에 이 주간반 학생회장하고 이 피해 학생이 이 다툼이 있다는 걸 어머니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어떤 불길한 예감 같은 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직접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만났다가 헤어졌고요. 저는 지금 지방 용인에 내려와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학생들을 3명 그러니까 친구들이죠. 불러가지고 대동에서 학생 주간반 학생회장의 집으로 원룸으로 갑니다. 근데 예. 원룸에 가보니까 지 방에는 불이 켜져 있고 그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어머니한테는. 그러네요. 분명히 야간 학생회장과 이미 헤어지고 지방에 갔다고 했었잖아요. 거짓말이군요. 그렇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생각이 들어서 안을 좀 보여달라 했는데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주간반 학생회장이. 근데 같이 갔던 학생들이 사실을 도망가는 걸 잡고 다시 또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걸 한 서너 번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지죠. 왜 도망을 갔을까요? 그 부분도 참 의아한데 야간 학생회장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인 주간 학생회장이 야간 학생회장의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집 안에 들어가서 아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나요? 경찰이 이제 워낙 소동이 옆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웃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어머니는 뭔가 좀 불길한 직감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좀 안에 들어가서 혹시 아들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간 학생회장 이 자취집 안에 처음에는 경찰이 동행하려고 들어가다가 학생회장의 거주자가 맞다는 사실, 그 신분만 확인을 하고 다시 나왔다고 해요. 아마 이때만 해도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체포 영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무작정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경찰도 이제 별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종된 대학생의 어머니가 거듭해서 집안 확인을 요청하자 다시 한번 경찰관이 이 주간반 학생회장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에 빨리 올라오라라고 소리를 쳤는데 들어가 봤더니 사라졌던 아들은 숨진 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간 학생회장이 주간 학생회장의 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왜 앞서서 야간 학생회장이 집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도망가려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은데 친구를 죽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날이 이제 설 연휴 전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제 부검이 됐는데요. 부검을 해보니까 먼저 둔기로 공격을 한 다음에 질식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머리를 가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좀 상당히 그 머리를 수십 차례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좀 처참하게 이렇게 살해를 당해 있었고요. 그것이 확인이 됐고요. 살해 시간은 오후 7시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간 회장을 바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위원님, 예. 대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 잔인한 일이 벌어진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회비 90만 원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 가해자죠. 가해자 주간 학생회장 같은 경우 이제 전임 학생회장한테 학생회비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인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남으면 물려주세요. 당연히 다음 학생회. 인계 받죠. 인계 받은 다음에 부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랑 공동 관리를 하도록 원래 돼 있어요. 예. 다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간 학생회장 이 친구가 본인이 단독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간 학생회장 하는 사람이 자세히 알아봤더니 임의로 그 학생회비 중에서 한 9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좀 쓴 게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피해자가 학과장 교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뭐 가해 이 학생회장 입장에서는 고자질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빨리 남은 학생회비하고 사용 내역을 전부 야간 학생회장한테 넘겨라. 이런 권유를 받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감정 때문에 이 범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간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횡령했고 이는 사실이고요. 이를 의심했던 야간 학생회장이 의혹을 제기하고 교수님에게까지 말을 하니까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그 상황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화가 났다. 근데 화가 났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무시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아까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돈, 뭐 수천만 원, 수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90만 원, 1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예를 들면 봤는데 사실 이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뭐 범행을 계획하긴 했었는데 실행 못했다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유가족하고 친구들은 그래도 두 사람의 관계도 잘 알고 또 왜 그랬는지 이제 범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유족이라든지 친구들은 뭐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감정을 알고 있으니까요. 최초 언론에는 두 사람이 이제 학생회장으로서의 학생회비 집행 유용과 관련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숨진 대학생 어머니가 그랬는데 어머니만 해도 지금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좀 안 좋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진작에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간 학생회장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해서 화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이제 뭐 술을 먹다가 이제 살인을 했다는 거고, 이제 뭐 주간 학생회장은 그렇고 유가족과 친구들은 뭐 계획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네요. 경찰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예, 경찰에서도 이건 우발적으로 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인즉슨 그 당일날 이제 서로 다툼이 있고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당일날 밤 7시죠, 7시. 네. 7시경에 본인이 자취하는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습니까? 이거 유인행위로 봐요. 전화해서 부르는 거를. 그 다음에 아마 좀 뭐 상대가 좀 그 힘을 못 쓰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셔요. 같이.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사전에 준비했던 어떤 끈 종류 같은 걸로 공격을 해서 질식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 둔기를 사용해서 살해하고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쭉 있는 거 봐서는요. 그 다음에 그 휴대폰 같은 것도 범행 장소에서 아주 먼 곳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혈흔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공격하는 과정에서 본인한테 그런 거 이제 본인 옷도 빨고 피해자 옷도 벗겨서 화장실에 따로 보관하고 이런 거 등등 일련의 행위를 쭉 보면 이거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화장실에 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혹시 시신을 훼손할 목적도 그리고 글쎄요. 유기할 목적도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증거를 훼손할 부분은 존재하는데 나머지 시신 훼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증거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좀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 상황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은 네. 그 관련된 돈을 학생회비, 그러니까 돌려줬지 않습니까? 뭐 피격하다가 그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살해된 상태에서 예, 그렇죠.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그렇죠. 다시 다시 가져갔다. 학생회비잖아요. 학생회비 돌려줬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우발적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방식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떤 증거들을 없앴던 이런 것이 연관이 되지 않느냐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프로파일러님 어떻게 보면은 뭐 학생회비를 횡령한 것은 살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을 덮고자 살인까지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이유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심리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하지만 주간 학생, 야간 학생 그리고 예.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되지만 구체적인 거는 본인이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회비로 인한 살인도 굉장히 드물고요. 또 학생회장이라면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신망을 받고 모범을 보여야 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회장들끼리의 다툼과 살인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도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뭐 격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같은 과 학과 친구들, 동료들이 일단 이 주간 학생회장 법정 최고형, 그러니까 뭐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뭐 역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유족이겠죠. 이 숨진 대학생, 야간반 학생회장 대학생 같은 경우는 외아들이었어요. 예. 신체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제 대학생이 됐고 학과를 위해서 뭔가 공적인 책임을 맡겠다고 나섰던 아들이 어느 날 처참한 몰골로 주검이 돼서 나타났으니까 뭐 부모는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죠. 1심 재판부 주간 학생회장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나요, 변호사님? 이 재판부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얘기를 했는데요. 극형에 선고만은 면하기로 하되 사회에서 격리 상태에서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얘기하기를 이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수십 차례 얼굴과 머리를 가격을 해서 사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유인을 해서 계획적인 범죄라고 봤지요. 그다음에 동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비난 동기 범죄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살해할 만한 그런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만 얘기했던 대로 극형의 선고만은 면하기로 하겠다. 그거는 이제 전과라든지 나이, 성장 환경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사실은 극형에 가까운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렇게 해서 1심은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혹시 2심으로도 갔나요? 네, 이 사람은 당연히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나는 애초부터 무슨 학생회비 유용 문제 때문에 무슨 뭐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그런 걸 꾸민 게 아니고 피해자하고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화를 못 참아서 우발적으로 이 살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도 많이 뉘우치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참작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사소한 학교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런 분노 때문에 친구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이거는 네. 동기에 있어서 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계획적인 어떤 살해라고 보여진다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를 먼저 공격했다는 주장까지 네, 폈거든요. 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만약에 공격을 받았다면 공격당한 네 몸에 상처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있어야죠. 그런 상처가 없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이 먼저 공격했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주장했지만 이런 부분들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군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철저한 계획하에 동기의 목숨을 뺏은 학생회장 살인 사건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짚어봤고요.